그 화면 말고 저유소 탱크 먼저 보여주실래요? 아니 좀 이따 시작되거든 물론. 그 고향 저유소 화재 사진입니다. 요 다음 보여주세요. 여기 보면 이제 뚜껑이 뭐 이렇게 좀 날아가 있고 그 주변을 보면 잔디가 다 깔려져 있습니다. 다음 거 보여주세요. 이거는 그 똑같이 대한송유관공사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항공유, 저 공항 근처에 있는 항공유 저장 탱크입니다. 그 저거 보면 주변에 풀 한 포기가 없어요. 다시 그 전 화면으로 가주세요. 지금 이행 실태 점검한다고 그 전 화면으로, 예. 이행 실태 점검한다고 가셨는데 여기 보시면 여기에 잔디가 깔려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단순하게 자갈만 깔아놨어도 그 불티가 화재까지 폭발에까지 이르지는 않았을 거다. 정말 단순한 거 아닙니까? 화염 방지기를 설치했든지 그게 아니면 자갈을 깔든지 둘 중에 하나만 했었어도 저런 손실은 없고 이런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실제로는 뭐 유증기 회수 장치를 설치해야 된다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그것보다는 근본적으로 사실은 여기는 관리하는데 문제가 있었다. 저거 보기 좋으라고 설치해 놓는 곳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유소든 또는 뭐 안전이 강화돼야 하는 설비든 결국은 법이 제도적으로 좀 달라지거나 하게 되면은 그런 것들이 반영된 사실은 실태의 점검 이런 것들이 돼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PSM 관련해서 이행시설 점검하면서 그것이 됐는가 하는 거에 대한 의구심이 좀 있고요. 그런 차원으로 보면은 다른 부처에서 하듯이 PSM 사업장도 그냥 단순하게 이행 실태만 원래 애초에 뭐 1990년대에 만들어져 있던 그 PSM 보고서에 따라 가지고 어떻게 계속 결과를 보존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달라진 것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다시 시설의 개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추가되는지에 대한 검토가 있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장관님. 예. 계속 숙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 거 보여주세요. 자, 뭐 훈련기금이라고 하는 게 직무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직무 능력 향상을 시키기 위한 직무 능력을 더 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실은 훈련입니다. 그래서 직업능력 개발 법이 있고 거기에 따라서 1년에 상당한 많은 예산을 우리가 쓰고 있습니다. 17년만 하더라도 3,300억 정도가 지원이 됐었고요. 올해는 상반기 중에 벌써 2,170억이 나갔고요. 지난해의 경우에는 사실은 뭐 이 금액이 모자라 가지고 한 800억 가까이를 추가적으로 1,300억인가 추가로 다시 배정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직무 수행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직업훈련 개발 비용이 실제로는 그게 아니라 사업주가 행해야 하는 의무 법적 교육에 사용되고 있는 문제, 이것은 사실 지금 노동부가 고시를 바꿔가지고 하고 있는 문제인데 이건 상위법을 위반하고 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따지면은 온갖 제도에 따라 가지고 만들어져 있는 법적 의무사항, 사업주의 교육이 되어 있는 걸 다 그냥 이 직업훈련 비용을 가지고 하면은 뭐라고 하시겠어요? 환경부도, 행안부도, 문체부도 다 그걸로 쓰겠다라고 하면은 뭐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다 보니까 교육훈련 집행 예산보다 늘상 초과해버리는 사태가 발생을 합니다. 법적 훈련 중심으로 사업주가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는 것 중심으로 사실은 그 직업훈련 기관들의 재편이 일어나고 있고요. 다음 거 올려주십시오. 실제로 산업안전훈련 과정의 경우에는 이게 원격, 공통, 법정 이렇게 해서 2016년 대비 2018년 보면은 심사 신청 및 승인 현황이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음 거 보여주세요. 산업안전교육기관 중에서 종사자가 10인 미만 기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UHRD가 올해 최고 금액을 받아갔는데요. 116억 상반기까지입니다. 종사자가 10명이에요. 2015년에 9억이었는데 2016년에 31억을 하고 2017년에 56억을 하고 올해 상반기 드디어 116억까지 했습니다.
산업안전교육개발원 평생교육원 7명 가지고요. 이거 2018년 올해 신규로 했습니다. 왜 이것들 여기에 이렇게 다 뛰어드느냐? 이거 다 원격 훈련할 수 있거든요. 법적 훈련인데 법적 훈련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시장이 보장이 되는 거죠. 우리가 직업훈련, 직업능력 개발 비용에 따른 직업훈련 비용을 이런 거에 쓰라고 이걸 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의 직무능력을 향상시키고 하겠다고 하는 돈을 왜 여기에다 쓰고 있는 겁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장이 왜곡되고 있어요. 10인 미만 사업장이 전 매출이 무지무지합니다. 이거 뭐 하는 짓입니까, 노동부가? 고개만 끄덕거리지 마시고. 저한테 질문하시면 제가 답을 이거 어떻게 하실 겁니까? 법정 훈련 교육에 대해서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처럼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법정 훈련에 대해서는 지원율을 하향 조정하고 상한액도 선정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내년부터는 아예 법정 교육에 대한 지원은 완전히 중단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방향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다음 거 한번 보여주십시오. 저기 보시면 4대 법정 의무교육 실시하고 난 뒤에 올해 1사분기에, 1분기에 3개월에 최초 실시 사업장 훈련생의 91%가 참여를 했어요. 대부분이 다 그냥 저 4대 교육 저기에만 집중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직업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직업 능력을 더욱더 돋구기 위한 그런 직업 훈련은 늘어나지 아니하고 오히려 줄어들고 있거나 정체해 있다. 이걸 알아주시고 예. 법적 의무사항은 사업주가 원래 하도록 되어 있는 거니만큼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주 의지에 따라서 실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를 다시 바꿔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자, 없죠? 그 다음 화면. 네, 이상입니다.